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현정회가 주최하고 서울국학원이 주관 참여하는 2024년 단기 4357년 어천절 기념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군세기 어천절의 기록과 현정회의 음력 어천절 대제전의 의미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초대 임금인 단군 왕공이 돌아가신 날이 어천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데 이번 학술 토론을 통해서 이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시조 단군 왕공이 승천한 날로 음력 3월 15일이고 올해는 양력으로 4월 15일입니다. 이 어란, 어천절의 어란, 임금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명, 그 다음에 어가, 어전, 어제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어는 임금을 상징하는 말로서 공경하는 뜻을 상징하면서 어천절이란 임금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인데 우리가 돌아가면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이 하늘에 계시니까 이것은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뜻에서 어천절이라는 뜻이죠. 임금이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것이 어천절입니다. 어천절. 국민들이 어천절을 잘 모르는 이유는 첫째, 상고사 교육이 부재하고 역사의 왜곡과 말살, 국민들의 또 무관심도 많은 그런 기여를 하죠. 그 다음에 고대 사서의 부족, 또 무분별한 서양 문명의 수용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천절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천절이 왜 중요한가? 또 국민들이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삼국유사에 되어 있죠. 그 고조선을 건국하신 분이 단군 왕검인데 그 단군 왕검께서 태어나는 날은 몰라도 돌아가신 날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어천절을 일부 단체에서 많이 기리고 있고 특히 사단법인 현정에서 기리고 있고 또 서울국학원과 함께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만큼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천절의 대표적인 기록은 단군세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2 93년 경자년 단기 93년 BC 2241년 3월 15일에 단군왕님께서 동정에서 붕어하시니 교회에 승리되는 곳에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단군세기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군세기의 기록을 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그 역사적인 그 사실과 그것이 맞는 건지 정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비단 단군세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단시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기록에도 어천절의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행촌 이함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이 단군세기의 기록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어천절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촌 이함 선생은 누구인가? 고려 말에 지금으로 치면 고려 말에 행촌 이함은 문화시중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까지 지내시는 분입니다. 명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죠. 행촌이라는 분인데 고려 말 때 고송이 씨는 행촌이함은 고송이 씨인데 이 고송이 씨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고송이 씨의 시조는 시조 이황으로 되어 있죠. 시조 이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그럼 고송이 씨 중에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분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가 이황이고 9대손이라는 뜻이죠. 9세가 행촌 이황 선생, 13세가 태백일사를 지는 이매, 그 다음에 27대 손이 죄현수의 스승이신 이기, 그 다음에 35대 손이 이유리, 한단고기를 전수하신 35세 이유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들이죠. 마찬가지 보시면 고송이 씨의 훈증이죠. 이제 지금 추상한데요. 행촌이야, 그다음에 이매, 태백일사를 지니, 한단고기를 감수하신 이기, 한단고기를 저수하신 이유리 선생, 이런 분들이 고송이 씨의 문중에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행촌이양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297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했습니다. 17세의 나이로 문과 급제에 충성하는 5년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옛날로 17세 정도의 문과 급제한 분은 웬만한 분은 이런 급제할 수가 없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총명했던 거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불행히도 36세 때 1332년 강화도로 귀향을 갑니다. 1335년 30대 유배에서 석방이 되는데 이때 1335년에 아주 중요한 분들을 만납니다. 청보산 태서안이라는 데서 이명과 범장이라는 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서를 소전거사로부터 고소적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청보산 태서함은 경기도 양주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그 밑에 그 유명한 회암사, 고려 말 때 가장 큰 절이었다는 회암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천보산 태서함에서 이명, 범장 이런 분도 소전거사라는 분을 만난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행촌이양은 누구인가 한번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에 1345년 유배에서 방면되어 천보산 태서함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서함에서 1년간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생일 때 중요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전거사라든지 그런 이명이라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천보산과 회암산입니다. 이 회암산 지금 유적지고요. 여기가 천보산. 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서 행천이양 선생이 아주 일생일 때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당군세기를 쓰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잠깐 그 회암사를 보면 회암사는 이 고려말 때 절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유물들은 불교와는 좀 약간 동떨어진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큰 용이라든지 이런 봉황새라든지 이런 거는 불교와는 관계가 없는 유적이거든요. 유물이거든요. 그건 뭐냐? 봉황이나 이런 용들은 우리의 선도문화, 우리의 천지문화와 천지문화의 선도와 굉장히 많이 관련이 깊은 유물들인데 이 회암사는 아마 불교의 절로 지어졌지만 거기서 많은 선도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선도와 굉장히 선불습합이 잘 된 절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53년 그 후에 다시 또 대통령 비서실장 우대원이라는 그런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오르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가시 1년 전에 사직을 하고 강원도 청평산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정리하고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평산이 아주 또 우리의 역사와 관련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산이거든요. 여기가 청평산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를 또 이렇게 저술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청평산은 우리의 그 고유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그런 책들을 정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청평산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했다. 청평산 문수사시 장경비라고 이건 행촌이양 선생의 필체입니다. 필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1358년 드디어 이제 공민왕 7년에 국릉천을까지 올라가서 많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홍건적도 물리치고 그러지만 1363년 드디어 이제 모든 관직을 버리고 강화도 해원당으로 들어가서 이 단군세기를 집필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바로 또 1년 후에 공민왕 14년 1364년 공민왕 14년 5월 1일 타계하는데 향년 68세로 타계하십니다. 그래서 1363년에 들어서 1364년에 타계하셨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당군세기를 다 이제 집필을 하신 거죠. 1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러면 이 1년 동안 어떻게 당군세기를 완성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이 청평사나 이런 천보산 태서함이나 그런 데서 이런 역사 기록을 쭉 보고 이렇게 이 초고를 많이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 동안 이렇게 당군세기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없겠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거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 말에는
김부식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우리나라의 선도 사서가 이런 유교나 불교의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폄하되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단군세기를 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보시면 고려말 극도의 혼란 속에서 보시면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한촌 이암 선생이 돌아가신 것이 이때죠. 1300 이때 그 공민왕 때인데 공민왕 때가 31대입니다. 31대. 고려가 공양왕 때 망했는데 34대까지 내려가죠. 그러나 31대 그 전에 30, 29, 28, 27, 26, 25 바로 이 충자가 들어오는 이 왕, 여섯 분의 왕,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해왕, 충모왕, 충정왕 다 왜 충자가 들어가는가? 원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해서 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에 망했던 거는 바로 이 원종 때죠. 근데 이때는 이미 1200년대에 원나라 몽고에서 망해가지고 거의 망할 때까지 고려는 원나라에서 큰 지배를 받게 되고 모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던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던 국무총리까지 지내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충렬왕, 충선왕, 충자가 들어가는 왕들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행촌 이암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촌 이암이 말년에 단군세기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강화도의 선원사, 지금 선원사인데 예전에 해운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군세기를 행촌 이암 선생이 돌아가기 직전 1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집필을 해서 지금의 단군세기를 남겨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시대의 그 역사와 문화와 그런 사상을 가장 잘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한 책 중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태백일사도 있고 삼성기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잘 정리했다고 인정을 받는 책이 이 단군세기입니다. 행촌이암 선생이 이것을 강화도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집필했죠. 이 행촌이암 선생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그 자화상인데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왜 행촌이암 선생이 이 단군세기를 썼나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단군세기 서문에 보면 나라를 위하는 길에는 선비의 기계보다 앞선 것이었고 이렇게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런 역사가 다 사라지고 불교나 유교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단군세기를 쓴다고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그럴 것 같고 사람은 도와 같으나 그 그릇이 도를 떠나서 어찌 할까? 이 정치도 많이 좀 망가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정확한 그 철학과 사상을 알리는데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단군세기를 쓰노라 하고 단군세기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단군왕검의 치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떤 책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단군세기에 보면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씨의 따님이다. 신묘년 BC 2370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수 우거진 곳에서 태어나셨다. 자, 굉장한 기록입니다. 단군왕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이거 알려주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나 단군세기에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고 어머니는 웅씨의 따님이다. 그래서 웅족에 의해서 웅녀라고 알려졌어요. 웅녀. 신묘년 BC 2370년 5월 1일 인시에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을 BC 2333년에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어난 해와 세운 해를 빼면 37세죠? 단군왕검은 37세에 고조선의 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보면 단군세기는 무진년 단요 때 아사달 박달라운 우거진토에 이르러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다. 이것은 뭐냐면 추대되어서 단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한족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다시 9개 부족이 있던 걸로 이렇게 보는 거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바로 단군이시다. 성조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있다가 94년 동안 제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군으로 되기 전에 왕검이 단군왕검이 단군으로 왕이 되기 전에 비왕으로 24년 동안 이렇게 제위했다는. 비왕은 지금으로 치면 좌현왕, 우현왕. 단군을 모시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또는 아니면 두통령 이런 것으로 이제 보인다. 비왕이라는 것은 왕을 수행하는 작은 왕. 20년 동안 그런 왕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제왕이 되어서 제왕은 다시 드디어 단군이 됐다는 거죠. 제왕에서 93년 동안 제위하였다. 그 수라는 건 수명이죠. 130세였다. 130세까지 사셨다는 거.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거 수행을 하거나 수련을 하신 분들은 이날부터 굉장히 장수했다 그러죠. 지금도 100세, 110세, 120세까지 사는 분들이 꽤 됩니다. 130세까지 살았었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불가항력이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왕께서는 신시 배달의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달의 도읍하여 정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단군세기 기록들이 단군왕국에 대한 치적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군세기는 어천절을 관련해서 가장 역사적이고 소중한 역사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위 93년 왕이 된 지 93년에 경자년 단기 93년 BC 2241년에 3월 15일에 단군왕님께서 봉정에서 봉화하시니 이 봉정이라는 것은 지금은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런 그 지명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봉정은 추측하건대 지금의 만주 지역 그쪽 어느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봉화하시니 교회 신리되는 것에 장사를 지냈다. 이것이 단군세기의 어천절에 관련한 명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현정회의 어천절 제전, 대제전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천절에 관해서 이 어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현정회고요. 물론 대전교, 단군을 모시는 대전교도 합니다. 사단법인 국가화도 하고 이번 시간은 현정회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정회는 이한철홍 지금의 현재 이사장이신 이건복 이사장님께서 단군 정신을 계승하면서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 따님이신 이숙봉 여사로 이어오고요. 사직단을 정리해서 단군상을 모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정회로 공익법인인가가 1967년에 이루어졌고 이 단군 성전을 서울시에 기부 체험한 것이 1967년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성전은 지금 현정에서 수착관이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현정에서 매년 어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정의 어천절은 1962년에 아까 이숙봉 여사께서 처음으로 대제전을 시작했고 올해는 63회째 어천절 대제전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정에는 파사 현정의 약자입니다. 악함을 없애고 정의를 표현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직동에 있는 단군 성전에는 단군상도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이 단군 영정은 국가에서 공인한 단군 표준 영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표준 영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전교에서 공인받은 단군상과 현정에서 공인받은 단군상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단군 영정이 단군 성전에 물서져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좀 초라하죠? 거의 한 10여 평밖에 안 되는데 이 단군 성전을 좀 확대하게 크게 좀 다시 한번 만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더 찾아오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죠? 네.
이것이 이제 현정의 어천절 대제전입니다. 음력 3월 15일 기점을 해서 양력으로 올해 4월 15일 날 대제전을 오늘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네. 기타 단체 어천절 행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교에서 하고 있고 하남국학원에서 하고 있고 금강연화동이라는 곳에서도 그 자체에서도 어천절 행사로 한다고 합니다. 한민족 단체 운동연합에서도 어천절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물론 이제 이 단군을 모시는 전국 지역에 조그마한 단체들이 있는데 아마 다 그 어천절을 알고 계시는 단체는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만 대표적인 단체가 이렇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천절을 귀하게 기려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뿌리가 중요한 거죠. 한민족의 뿌리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조는 탈북이라는 데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이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천절을 당연히 귀하게 기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초원장 선생의 단군세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단군세기 안에 단군왕검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자 오늘 이렇게 학술회의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3월 15일은 양력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지만 음력 3월 15일은 단군왕검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날 이날을 어천절이라고 하는데 이날만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음력 3월 15일은 고조선의 일대 단군인 단군왕검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날. 그래서 이날은 어천절이다. 이것은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민족으로서 기본인 상식이죠.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학술회의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대한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천절이 단군 왕검의 승천을 기리는 날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역사적인 기록인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 기록과 현정의 국학원 등 다양한 단체의 어천절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궁금한 부분을 추가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은 고성 이씨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 이씨 집안이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사설을 남기셨는지 추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군과 관련된 어천절 행사 등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정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본 학술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죠. 그래서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성희 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군세기의 그 저자가 한촌 이암 선생이잖아요. 그분의 이제 원래 시조는 태계이황,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태계이황. 그분의 구대손입니다. 구대손 행촌 이암 선생이. 그 다음에 행촌 이암 선생 외에 또 많은 분들이 고성희 씨에는 아주 특출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역사서를 저술한 분들, 역사와 가장 깊은 활동을 하신 분들 네 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손이 행촌 이암이고 그 다음에 13대 손이 이맥입니다. 이맥. 태백일사를 지은 이맥입니다. 그 다음에 27대 손, 그 유명한 계연수 선생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해학이기라는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5대 손, 이유립 선생,
한당고기를 전수했다고 알려진, 물론 이제 한당고기가 많이 미소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한당고기를 마지막으로 전수해 주신 분이 이의리 선생입니다. 이 네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역할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천이양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단군세기를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고 이게 그런 단군의 왕검, 단군 조선에 대해서 그런 책을 남겼는데요. 구세손이죠, 구세손은. 행천이양 선생이 구대손인 행천이양 선생이 그런 책을 남겼다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고성이씨 후손들이 그 책을 전수받아서 그 집안에 보관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후손인 13대, 4대 후손인 13대 이맥이 태백일사를 썼고 또 그 이후에 또 27대 해학 이기께서 그 책을 전해져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공부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훈 선생을 만나서 한당고기나 이런 책들을 많이 정리한 거고 또 마지막으로 35대 이의립 선생이 한당고기를 전수했던 것도 호성이씨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많이 접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9대 행천이양 선생은 단군세기를 썼고 13대 이맥은 태백일사를 썼는데 태백일사는 어떤 책인가? 물론 단군에 관련된 역사 기록도 있고 거기에는 고구려의 역사, 고려의 역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 이 태백이라는 것은 광명을 뜻하는데 강원도에 태백산도 있죠. 우리의 이 사상은 광명사상이라 해갖고 이 태양을 숭배하고 또 태양을 밝히는 양심을 숭배하고 그다음에 태양은 또 하얀 이 신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고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책 자체를 이맥 선생은 태백일사로 한 거죠. 우리의 사상을 밝히는 책. 그래서 이 태백일사는 단군조선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와 고려의 역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선생, 해학 이기선생은 계훈수생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계훈수생은 그 유명한 한당고기,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다 네 권을 모아갖고 한당고기라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1911년도에 일제시기 초창기죠. 그것을 감수했다는 것은 여러분 감수라는 건 뭐냐면 책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훈 선생이 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가 잘 됐나 못 됐나 그것을 알려면 역사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역사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수를 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실력이 없으면 감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27대손 고성희 씨의 27대손인 해학 이기 선생이고요. 마지막으로 35대손 이의립 선생은 그 계훈 선생이 남겨놓은 그 책을 전수 받아가지고 약 60년 후에 1979년에 이 한당고기,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묶은 책 한당고기를 세상에 내놨는데요. 아직도 그 책이 진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 이의립 선생이 이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묶은 한당고기를 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에 보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의 출처라든지 그런 중요성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져 있고 이의립 선생은 그래서 그렇지만 1960년대가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책들을 많이 남겨놓은 분이시죠. 그래서 고성희 씨의 집안 중에서 역사 기록, 역사와 관련된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관련된 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9대 행천이양 선생, 그 다음에 보시면 13대 이맥 선생, 태백일사, 27대 그 해학 이기 선생,
한당고기를 감수했던 분, 마지막으로 35대 이익 선생, 한당고기를 전수해 주신 분,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그런 역사나 문화, 철학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금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현정회의 그런 역할은 아까 또 제가 강조드렸듯이 현정회뿐만 아니고 사단법인 국학원, 서울국학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종교 이런 단체에서 이 현정 이 어천절 행사를 이제 기리고 있는데요. 왜 현정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현정회는 그 단문성전, 서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문성전을 지키고 그것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의 그 어천절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또 공식적으로 정부 관련 공무원들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들은 물론 민간 단체에서 활동하고 행사를 여러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정부의 일을 관여하는 분들이 와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인정을 하고 이것을 국가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현정회의 어천절 행사가 왜 중요한가? 그 행사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정회 자체의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현정회가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천절 행사를 연다는 거, 이것이 현정회의 어천절 행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까지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하고 대한민국의 시초인 당군항검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날 어천절을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화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는 안타깝게도 종교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의 근원에 있는 그러한 홍익사상과 당군항검의 나라를 건립하시고 또 운영해 오신 이 유구한 역사를 이제는 정말로 국조로서 다시 올해 이 어천절을 통해서 국조로서 많은 분들에게 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각인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2024년 어천절 기념 학생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